좋은 병원 찾기 샵 대장암 완치 샵 최초 여성 원장.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입니다. 아니 근데 심평원의 네. 최초의 여성 원장님이라고. 여성으로는 처음. 이야 최고네요. 심평원 정확히 뭘 하는 기관인지 이걸 좀 얘기해 주세요. 이분들은 심평원 직원들이시고 진료 기록부부터 보겠습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맘 놓고 의료기관에 가서 적절한 비용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 그걸 세심하게 지켜보는 기관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환자들이 병원 가가지고 그 모르니까 약간 눈탱이 안 맞게 딱 이렇게 정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심평원의 대빵 우리 원장님이 네. 아프셨다라는 얘기 이건 뭔가요? 네. 어려서부터 그렇게 저는 배가 아팠어요. 여기 그래서 저는 하도 어려서부터 아프니까 좀 참았어요. 점점 더 아파오는데 내과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거는 응급실 가야 할 상황이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보면은 그 이익순이라는 군인이 나오죠. 극 중에서 앓고 있는 병이 제 병이더라고요. 굉장히 정말 절망적인 날들을 보냈죠. 가장 최근에 아팠던 거는 2004년에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아니 근데 이게 네. 무슨 얘기예요? 대학병원은 계속 다녔는데 네. 거기서는 대장암을 못 찾고 네. 동네 병원에서 찾았다. 이거는 좀 아. 약간 그게 그럴 수가 있죠. 저희는 항상 네. 그 대학병원을 믿거든요. 네. 배가 다시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교수님한테 다시 갔죠. 네네. 거기는 아무리 영상을 찍어도 별 이상한 게 없다. 그런가 보다 집에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살도 빠지고 대변에 피도 섞여 나오고. 그럼 안 좋은 징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참 대변에, 제가 바보 같죠? 의사들이 좀 그래요. 그게요, 내 의사는- 문제라 그러면 괜찮겠지 그러고 있다가 동네 의원을 한번 가봤어요. 근데 동네 의원에서 내시경 했더니 저거 대장암이네? 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이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니까 네. 2년 만에 나았어요. 네. 박수 한번 드리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암투병 때 이제 동네병원에서 알게 되신 건데 동네병원 이게 어디가 좋은지 사실 네. 이거 너무 알고 싶은데 방법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심평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느 병원 가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심평원 홈페이지를 먼저 뒤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까이에 있는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들, 이게 우리가 의원이라고 하죠. 저희 심평원에서 평가한 성적들이 쫙 있거든요. 네. 그 성적 중에서 제가 리스트를 뽑아서 이 중에 하나 가라. 그러니까 마치 예. 그 우리가 맛집 같은 거 리뷰를 쭉 보거든요. 네. 거의 전문가들이 하신 거니까. 예. 포털 예. 사이트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 저도 네. 가끔 그걸 보는데 이게 과연 진짜일까? 저희는 그거를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다 해요. 네네. 고혈압이다, 당뇨다. 그러면 그거를 잘 보시는 분들의 리스트업을 해놓습니다. 우선 병원 정보 서비스는 병원 의원들의 의료의 질을 평가한 결과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병원 정보 서비스이고요. 지역에도 그런 충분한 좋은 병원들이 있어요. 모든 질병이 가까운 데서 받는 게 최고입니다. 가까운 데서. 왜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왔다든가 네. 아니면 무슨 중풍 이런 게 왔다가 그러면은 무조건 증상이 생긴 다음에 30분 이내에 병원을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쵸. 예.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증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뇌졸중. 이 병들의 특징은 지금 증상이 나온 다음에 딱 30분 이내에 병원에 가기만 하면 거의 완치가 가능한. 그런데 그걸 놓치면 아무리 명이라도 이거를 치료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이 병원에 올 수 있게끔 30분 이내가 중요합니다. 차 타고 30분 이내의 거리에 그런 병원을 찾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오시려고 출발하셨다가 네. 올림픽대로 막혀가지고 그 병원 못 가시고 중간에 있는 다른 병원 가시는 그거 네. 질자 하시지 말도록 합니다. 제일 위험한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또 암 계속 항암 치료 받아야죠. 방사선 그렇죠. 치료 받아야죠. 왔다 갔다 계속. 암 걸린 사람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우울증이에요. 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업을 또 놓게 되고 뭐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저는 암 걸린 분들한테 반드시 정신과 진료 한번 받으실 거를 권하는데 네. 그런 치료를 받으시려면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까워야 가시는 게 된다. 좋아요. 예. 네. 왠지 저도 그렇거든요. 동네 병원보다는 그 시설 좋은 큰 병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아닌가요? 특히 어르신들은 병을 한두 개 갖고 있지 않으시죠. 혈압도 높고 무릎도 아프고 약간 우울증도 있고 네네. 대학병원은 전문의 선생님이 다 다르세요. 무릎
보시는 분, 허리 보시는 분이 다 달라요. 이게 디테일하게 다 나눠져 다 있군요. 달려요. 예, 예. 내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일이 아니세요. 동네 의원을 개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환자들이 그냥 많은 질병을 가지고 오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여러 질병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아, 데이터가. 네, 예. 만성 질환을 많이 보시는 분께 먼저 가고. 네. 근데 그렇게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의원들이 큰 병원하고 이렇게 연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분이 보내주시면 추천해 주시면 예약하기도 빠르고. 네네. 아, 이거 진짜 좋은 꿀팁이네요.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하도 그렇게 해드렸더니 동네 의원 의사 선생님 그분 얼굴을 봐야 놨는데요. 인자하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보면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뭔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네. 근데 대학병원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바쁘세요. 네. 근데 갔는데 딱 몇 번 보고 그렇죠. 네, 그럼 마음이 상해서 돌아오시더라고요. 매번 그 같은 질병을 보시니까 또 네. 선생님과 친해져서 내 주치의처럼 만들어서 네. 나를 좀 파악하게 하시고 네. 만약에 뭔가 여기서 못 찾으면 연계된 병원에 연결될 수 그렇죠. 있게까지. 네. 아, 정리가 딱 되네요. 예. 예. 특히 나이 한 40 넘으신 분들, 이분들은 만성질환 항상 걱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의원에 친한 의사들 꼭 한 분 이상씩 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가십시오. 좋은 병원 검색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평가하는 기준과 방식 잘 낫는지를 궁금해하시죠? 그렇죠. 정말 잘 낫는지. 명의신지. 어떻게 하는 병원이 잘 낫게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수술 끝나고 나서 항생제를 오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시간에 썼는지를 저희가 다 보고 있어요. 환자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확인하시면 예, 몰랐을 때는 사실 맘카페 들어가면 엄마들이 정보 되게 많이 주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심평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이제 검증된 예. 멀리 고성군 토성면 지역이 시뻘겋게 불타고 있습니다. 고성에 산불 났을 때도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됐다. 네. 당시에 이제 산불이 났는데 주민들이 집에 계시다가 갑자기 네. 내가 무슨 약 먹는지 몰라요. 저도 맨날 모를 수 있죠. 이름 뭐가 잊어먹거든요. 많으면. 예.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동안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어느 약국에서 이거를 받아서 먹었는지를 쫙 보여줍니다. 근데 의사들이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핸드폰에 깔아놓으시고 병원 가시는 날도 그걸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 과거에 먹었던 약들 이것도 네. 쭉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병원 가서 우리가 진료비를 낼 때 네. 도대체 이게 정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건지 네. 가끔 보면 이 병원은 이만큼 나오는데 저 병원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이건 외워두세요. 진료비 확인 서비스입니다. 저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네. 건강정보라는 어플 거기에서 진료비 확인 서비스라는 어플을 그냥 이 영수증 스캔해서 올리시면 네. 확인을 해서 너무 과다하게 진료비를 받으셨다 그러면 환불하도록 그렇게 하는 너무 좋다. 서비스가 너무 좋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네. 진짜 한 제 생각에 한 8,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2만 원이 나왔어. 네. 그러면 우린 모르니까 약간 엄마한테 이르는 것처럼 엄마 안 하시면 이해가 안 가. 엄마 2만 원이 나왔다? 예. 얘 그게 무슨 일이니 2만 원 네. 그거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그거 줘봐봐. 아, 영수증 줘봐봐 이래가지고 가서 원장님 2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원래 받을 거 받았는데 네. 오해가 풀리면 그걸로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합리적이게 이제 의료기관 그럼요. 입장에서 맞습니다. 또 네. 요구를 한 걸 우리가 몰랐던 네. 걸 수도 예. 있으니까요. 예. 예. 본인 부담 과다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예. 비급여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에서 적용이 안 되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네. 들면 미용 성형이나 네. 뭐 영양주사 같은 것들. 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정도의 가격으로 서비스를 하는지 그런 것들 전부 다 모아서 네. 가격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아, 네네. 그 건강정보 서비스를 여시면 병원 평가 정보, 그다음에 진료비 확인 서비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와 관련된 평일보다 물량이 적고
대리 구매 시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자, 근데 작년 마스크 대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게 네. 심사평가원 덕분이었다. 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맞습니다. 저도 막 줄 서고 위험한데. 그랬었거든요. 네. 마스크를 공평하게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마스크를 몇 장 샀는지 파는 사람이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네? 의료기관하고 24시간 네트워킹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 심평원이 만들 수 있겠냐? 네. 얼마 만에 만들 수 있겠냐? 아, 위에 오다가 딱 내려왔군요. 실장님이 3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 어떻게 3일 그러다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윗사람이 지금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정말 밤을 새웠어요. 불이 환했고 진짜로 3일 만에 개발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K방역의 숨은 주역이 정보 그리고 건강보험 외국에서 한국 방역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아예 물어봅니다. 하루 이틀 동안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발전해온 덕분이죠. 의료 쪽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빅데이터나 뭐 AI 그런 기술들이 막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네네. 두 번째는 아이들 지금 이제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하다 보니까 맞아요. 감기가 없어졌어요. 요즘 애들 콧물 흘리는 애들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질병 패턴이 좀 바뀔 것 같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심평원이 굉장히 인지도가 올라갔어요.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저희 일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바빠졌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목표는? 전 국민이 이렇게 의료 이용을 할 때 세심하게 그렇게 배려하는 그런 네. 기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의료기관들을 잘 도와서 네. 또 행복한 그런 네. 진료를 하실 수 있게 하는 네.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저는 2008년부터 의료의 질 분야의 전문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심장마비로 인한 30일 이후 사망률을 계산을 했는데 한국 OECD에서 심근경색증 사망률 꼴찌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온 할아버지는 제가 인사를 해도 받았죠. 근데 점점 이제 올라갔습니다. 암 사망률도 그렇고 암 생존율도 그렇고 그중에서 대장암, 뇌졸중, 자궁경부암 이런 거는 뭐 거의 부동의 1위. 이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의장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은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